이처럼 대장금의 흥행은 중국 내 한류가 확산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. 상하이 지역 언론인 상하이 문화보는 중국의 국경절 연휴 동안 상하이 시민의 62%가 대장금을 시청했다고 밝혔습니다. 그리고 대장금의 열풍으로 중국에서는 한국 음식을 비롯해 한국식 전통 가옥, 전통 의상 등 이 한국의 전통 문화에 대한 인기도 크게 상승했고, 한국의 전통 문화를 체험하고자 하는 중국인들의 한국 방문이 증가함에 따라 이 대장금의 촬영지는 대장금 테마파크로 모습을 바꾸며 유명 관광지로 인기를 얻게 되었습니다. 그리고 대장금의 인기와 관련하여 짧은 영상 하나를 보시겠습니다.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함께 우리나라를 찾은 영부인 펑 리위안 여사는 창덕궁을 방문했습니다. 펑 리위안 여사는 한국의 아름다움에 감탄을 금치 못했는데요. 김유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. 흰색 원피스에 진녹색 꽃 브로치를 한 우아한 차림의 펑 리위안 여사가 창덕궁에 도착했습니다. 환영의 의미로 아이들이 꽃다발을 건네주며 중국어로 인사를 하자 펑 리위안 여사의 얼굴에서 환한 웃음꽃이 피어납니다. 그리곤 의전을 맡은 조윤선 청와대 정무수석의 안내를 받으며 인정전으로 향했습니다. 펑 리위안 여사는 인정전에 현대와 과거가 공존하는 모습이 보기 좋다고 말하며 인정전 앞에서 당당하게 포즈를 취하기도 했습니다. 특히 드라마 대장금 안에 들어와 있는 것 같다며 중국과 한국의 젊은이들이 드라마를 통해 서로의 문화를 깊이 이해하는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. 이어 창덕궁 내 연못인 부용지로 이동할 때는 좋은 날씨 등 모든 것이 박 대통령의 덕이라고 언급하며 정원이 넓고 아름답다고 칭찬했습니다. 펑 리위안 여사는 방명록에 기념으로 자신의 이름과 날짜를 남겼습니다. 영화당 앞에서는 장구와 가야금 연주를 감상하면서 조 수석과 창덕궁의 역사와 건축물의 특징 등에 대한 얘기를 나눴습니다. 창덕궁 방문을 마치며 문화재청은 펑 리위안 여사에게 김용택 화가의 부용정 판화를 담은 패를, 조 수석은 조각보로 만든 커플 스카프와 한글로 된 병따개 등을 선물했습니다. 이에 대한 답례로 펑 리위안 여사는 조 수석에게 연꽃이 올려진 큰 접시를, 문화재청엔 실크 위에 자금성 궁궐이 그려진 그림을 건넸습니다. KTV 김유영입니다. 혹시 영상 속에 나오는 이 펑 리위안이라는 사람이 누군지 아시나요? 아마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. 이 펑 리위안은 현재 중국 국가주석인 시진핑의 배우자입니다. 중국의 퍼스트 레이디인 거죠. 2014년 당시 이 시진핑 국가주석이 한국을 방문할 때 펑 리위안 여사도 함께 방문하였고, 이 펑 리위안 여사는 별도의 일정으로 창덕궁을 방문했던 것입니다. 그리고 영상 중간을 보시면 펑 리위안 여사가 창덕궁을 방문했을 때 드라마 대장금 안에 들어와 있는 것 같다라고 언급한 것을 볼 수 있는데요. 대장금의 인기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겠죠? 그리고 덧붙여서 한국과 중국의 젊은이들이 이 드라마를 통해 서로의 문화를 깊이 이해하는 것 같다고 언급하였습니다. 실제로 드라마에는 이 한 나라의 문화가 집약되어 있다고 봐도 무방한데요. 대장금과 같은 사극의 경우에는 전통 문화가 오롯이 담겨져 있고, 또 별에서 온 그대나 가을 동화 같은 현대극의 경우에는 현대 한국의 문화를 고스란히 볼 수 있습니다. 마찬가지로 중국의 드라마에는 이 중국의 전통 문화나 현대 문화가 잘 담겨져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상대방 국가를 방문하지 않더라도 드라마를 통해 상대방의 문화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. 문화외교가 중요한 이유도 바로 문화의 이러한 속성 때문이겠죠. 대장금의 인기는 중국의 각종 언론 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. 우선 헤이롱장 르바웃 같은 중국 언론은 2005년 10대 문화오락 뉴스를 선정하였고, 대장금이 10대 문화오락 뉴스에 선정되었습니다. 또 다른 신문인 신시스바오라는 신문은 2005년 연말 특집 기사로
중국에서 방송되었던 이 외국 드라마 중 가장 인기가 많았던 드라마가 무엇인지 선정하였는데요. 5개를 선정하여 보도하였습니다. 그리고 이 중 대장금이 1위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. 그리고 하나의 문화로서 대장금이 가진 힘을 알 수 있는 에피소드가 있는데요. 한겨레 신문의 한 기사에 따르면 중국 칭화대학교 신문방송학과의 둥광판이라는 교수는 이 중국 내 콘텐츠 관련 세미나에서 한국 드라마 대장금이 한국의 음식 문화를 전 세계에 알렸다라며 내가 미국을 방문했을 때 음식점에 갔더니 그 주인은 대장금 때문에 만두의 종주국을 한국으로 알고 있다고 한 것입니다. 둥광판 교수의 에피소드를 통해 하나의 문화로서 드라마가 가진 힘을 엿볼 수 있겠습니다. 대장금이라는 드라마 덕분에 이 한국의 전통 문화가 중국뿐만 아니라 서양에까지 자연스럽게 알려진 것입니다. 물론 문화의 영향력은 이 드라마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. 우리가 보통 한류의 문화적 영향력을 이해할 때, 그리고 그 문화외교의 핵심 수단으로서 한류가 가진 힘을 이야기할 때, 모든 한류에는 이런 문화적인 힘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. 물론 중국에서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는 대장금뿐만이 아니었습니다. 대장금이 방송되었던 그 2005년에만 많은 한국 드라마가 중국에서 방송되었는데요. 예를 들면 보고 또 보고, 목욕탕집 남자들, 명성황후, 인어아가씨 등의 한국 드라마는 편성 시간이 밤 11시임에도 불구하고 최고 10%에 가까운 시청률을 기록하였습니다. 특히 중국 중앙텔레비전 CCTV에서 방송된 이 인어아가씨는 마찬가지로 밤 11시에 방송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제작비가 투입된 이 중국의 역사 드라마 한무대제의 시청률을 능가하기도 하였습니다. 이에 대해 중국 일간지 베이징 신바오는 인어아가씨가 한무대제의 완성을 거뒀다라는 제목으로 인어아가씨의 인기를 집중 분석하기도 하였습니다. 그런데 대장금이 중국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게 되자 이 중국 내부에서는 한국의 대중문화 확산에 대해 경계하는 목소리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. 앞서 한류 초기 단계를 설명할 때 이 한류라는 표현에 대해서 알아본 적이 있는데요. 1990년대 말 한국 드라마 사랑이 뭐길래가 중국 사람들로부터 큰 인기를 끌었고, 또 중국의 10대 청소년들은 H.O.T나 클론 등의 한국 가수들에 열광하였습니다. 당시에도 한국 대중문화의 확산을 경계하는 자성의 목소리가 등장한 바 있습니다.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이 한류라는 표현의 시작은 중국으로 빠르게 확산하던 이 한국 대중문화에 대해 경계하는 그런 부정적인 인식으로 출발한 것이었습니다. 마찬가지로 2005년을 전후로 대장금을 비롯한 이 다수의 한국 드라마가 중국에 진출하였고, 다시 한번 큰 인기를 끌게 되자 한류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다시금 강조되기 시작한 것입니다. 이에 대해 중국 내에서는 이 한류의 침투와 확산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과 그리고 경계하는 심리가 한국 대중문화에 대한 방어 성향의 그 공한, 즉 한국을 두려워하는 의식으로 드러나기 시작하였습니다. 사실 이 표현은 한국과 중국의 축구 경기와 관련하여 등장한 표현인데요. 지금까지 중국의 축구 국가대표팀은 공식 경기에서 한국의 축구 국가팀을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습니다. 이러한 징크스를 표현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 바로 이 한국을 두려워한다는 공한이라는 표현입니다. 결국 중국은 이 한국의 대중문화가 확산하던 당시 중국의 현실에 대해 한편으로는 두려워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반성의 목소리를 냈던 것입니다. 실제 서울하는 중국 포털 사이트의 한류 게시판에는 2002년부터 어떤 우려가 등장한 바 있습니다. 당시 한국 영화 엽기적인 그녀가 중국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었고, 이에 대해 한국의 영화는 엽기적인데 중국의 영화도 한국을 두려워하는가? 라며 경계의 목소리를 낸 것입니다. 뿐만 아니라 같은 해 공산주의 청년단에서 발행하는 이 베이징 칭리엔바오는
한류의 폭발적인 인기에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한국 문화가 전략을 가지고 중국 시장에 침투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억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. 특히 이 베이징 칭리안바오는 사랑이 뭐길래와 그리고 H.O.T 같은 이 큰 인기를 끊었던 1990년대 말 처음 한류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당시 한국의 대중문화와 그리고 연예인에 빠져 있던 중국 청소년들의 행태를 비판했던 바로 그 신문입니다.